인사말. 베리어 프리가 장애인들, 뭔가 약자들이 장벽을 허물어서 그냥 자유롭게 나들 수 있는 공간이다. 베리어 프리 플레이그라운드의 출발점은 장애, 비장애 할 것 없이 경계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이고 제도적이고 삶 안에서 그런 장벽들을 철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화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소주 한 잔, 예! 나와서 막상 한 잔 들이키니 나오길 참 잘한 것 같다. 수다 한 판, 예! 쌓였던 여자 얘기, 정치 얘기, 뒷담까지 불타올라올 시군 아저씨. 내 옷에 연기가 배든 말든 시간이 몇 시가 되어가든 별 의미는 없어도 짠! 한번 부딪히고 한 잔 마셔! 저희가 굉장히 그 물리적인 접근성 중심으로 사고한 사회라고 아직 생각을 했고,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일단 이슈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각장애, 또 시각장애, 또 발달장애, 지체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불편함을 한번 이 체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마련된 베리어 프리 플레이그라운드의 주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나 하나가 저기. 전화 드릴게요. 차 탔어? 해냈어 지금. 아, 해냈어. 잘했어. 이야. 성공했어 내가 지금. 아, 그래. 자리, 하고 있어 지금. 자리 잡았냐? 이런 전지를 여기서 하니까 저도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저는. 힘을 보여주는 사람들 대한학교 박예준, 오스카, 이상희 인사해주세요.
제 키가 132cm거든요. 그래서 132 사용 설명서라는 그 에세이를 하나 한 권 써서 전시회를 했죠. 네. 그거는 제 자전적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뭔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가 들어있는 책들을 보면은 뭔가 다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극복한다 그런 게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재미있는 유머 코드가 들어가면 어떨까. 양극하는 연기쟁이 희곡 짓는 글쟁이 난 놈 중에 난쟁이 아이세 난 유세 쟁이 오. 예전에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을 외소증 장애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외소증이라는 증상은 비뇨기과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키라는 게 뭐 장애를 떠나서 비장애인들도 뭐 150, 160 되는 그런 사람들도 뭔가 키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접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비장애인들이 제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고, 저는 특히 장애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 남성들보다 더 많은 선입견을 제가 받고 있다라고 기치가 있고 나가거나 미신 같은 있고 밖에 나가면 어떤 할아버지는 몸도 불편한데 그런 거 입고 다니냐고 그런 선입견에서 저는 좀 벗어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폴리틱을 하는 것도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사회적 장벽 해소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직은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만나게 되는 장벽이 뭔가 이걸 이제 드러내는 것들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고, 그것이 말로만 듣거나 우리가 글로 읽었던 거랑은 이제 전혀 다른 물질적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장애라고 하는 장애에 접근하고 있는 이 사회적 장벽이라든가 이런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필요성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됐고, 좋아. 우리 진우는 장애인이야, 아니야? 얘기해봐.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아니, 이유가 왜 아니야? 나는 몸이 얇기 때문에 저 장애인이 아니고요. 저는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처음이에요. 좋아. 그 사람 상대방 이해가 가. 이해가.
참 힘들어. 발달 장애이고요. 그림. 역시 그림 하나하나가 말은 못해도 표현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한 줄기 읽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와 닿았어요. 나도 우리 아들이 장애 1급이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나는 새를 꿈꿔왔었네. 발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오오호 움직이고 힘을 주고 할 수 있다 믿었어.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땅을 차고 오르며 올라라. 장난감처럼 작아지는지 숨을 쉬고 노래하며 날았지. 장애라고 해서 시설에서 하는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 굉장히 수동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무언가를 만든다든가 제작한다든가 그런 거에서 메이커스라고 하는 만든다라는 개념을 어떤 만드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공유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해서 그 플레이그라운드, 고민해서 만든 것들을 다 같이 놀아보자라는 컨셉으로 이번 기획을 진행하게 됐죠. 똑같은 형태 해야 되는 거야. 굉장하다. 아직 더 해야 돼요. 사실 공간을 만든다라는 것, 놀이터를 만든다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적인 습속, 놀이문화, 공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장애인이란 특성, 이런 식의 고민들이 모아지고 부닥치고 충돌하고 새로운 어떤 해법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이런 움직임을 논의하고 모의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어요. 완주하는 거 되게 싫다고 봤었거든요. 이렇게 이 공간은 이렇게 둥근 공간인데 오르막이 되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즐거움을 계속 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가 이렇게 모호하게 뒤섞여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그냥 이 공간 속에서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한 번 하고 나면은 막 거기에 대한 막 성취감? 그 성취감이 굉장히 신나는가 봐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못 놓죠. 네, 못 놔요. 이 책상 위에 큰 오브제 풍선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오브제를 계속 올리게 되는 형태고요. 사이즈는 대략 이렇게 차가운데요. 30분에 저녁에 사람이 와서 밝은 바람 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명확한 메시지 전달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침대를 한 16개 정도 모아가지고 그냥 한 요만하게 무대를 만들잖아.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하면 프로 연주자랑 또 여기에 어떤 사람이 껴드냐면 연주를 할 줄 모르는 일반인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배려프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어떤 식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는 것도 좋고, 다른 작가의 의견들 중에서 좀 코멘트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뭔가 배려프리라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해줘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닌가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뭔가 구분을 짓기 시작해버리면 이미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에게 구분을 지어서 나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나누는 이 상황에서 구분 짓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들으면서 계속 그냥 의문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문화행사잖아요. 그죠? 근데 문화행사 같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왜 문화행사 같지 않다라고 느끼셨어요? 지금 세 가지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나를 지휘소를 내가 먹고 하나 있는데 그걸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초점으로 딱 맞춰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기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기획했던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아이디어적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과 갈등 지점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야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작가가 그런 안을 내면 관련된 장애인의 시각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점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 놀이터는 완벽한 놀이터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 만들어갔던 그 놀이터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통통 뛰는 이런 거가 소리도 그렇지만 만약에 훅 뛰어서 맞게 되면은 뭔가 느낌이 뭔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탕탕 터지는 소리가 들렸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터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형태적으로 좀 더 재밌게 가야 되는지 소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음악 가지는 분야. 음정을 못 맞춰도 되고 박자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저도 잘 못 맞춰가지고 이걸로만으로도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마이크를 갖다 대고 내가 이걸 빠르게 움직이면 얘가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래를 내가 구현해야지 이러면은,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잼하고 노는 건데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한테 못 듣는 것으로만 사실 접근하면은 그 한계성이 명확한 것 같고, 비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또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을 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거울이다. 여기도 거울이다. 여기도 거울이다. 발달장애인 미로 놀이터의 특징은 보호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발달장애인 스스로 이 공간에서 혼자 활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을 탐색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견하는 액은 하라고. 발달장애인들은 물론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상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게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상황이고, 발달장애인은 자꾸만 어떤 시설이라든가 안전한 장소라든가 어쨌든 안전한 프로그램에 발달장애인을 놓고 싶어하고 그런 곳에 두고 싶어하죠. 그렇지만 발달장애인도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보호자 없이 무언가를 행하고 싶어하죠. 두 개야. 네? 두 개요. 다시 봐. 하나. 잡아. 하나. 셋. 우리 여기 애들이랑 공연 관람, 연극 공연 관람하려고 춘천에서 왔는데 체험하니까 좋아해가지고 우리 예술가는 그리는 게 더 좋아해요.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다만 가끔 자기 옷에도 이렇게 자화상을 그리시는 분이라
예. 아니 들어와서 지민이가 글자를 썼더라고요 여기다. 아 그래요? 누가 살았을까 그때 이렇게 문장이 되는 글을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동그라미 낙서 같이 보이는 것들만 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글씨를 썼더라고요. 저기도 보면 동그라미 낙서를 했는 게 저게 보통 하는 건데 누가 살았을까 이렇게 글자를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름 기대한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보호자의 손을 놓고 그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호기심 또는 그런 모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길 바랬고요. 어쨌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 특별한 공간을 창안해보고 한번 시행을 해봤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둘 됐어. 그만. 어이구 이거 봐. 너무 많이 불어서 시작. 하나 둘.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여러 명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서 벽을 좀 허물자라는 그런 의미의 축제거든요.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를 같이 엮으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풍선이라는 거를 매체를 생각을 했고요. 특히 풍선은 가볍고 나중에 뜰 수 있는 물성이기 때문에 약간 배리어라는 거 자체를 그날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배리어라는 것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고 풍선처럼 좀 날리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작품에 넣고 싶었습니다. 참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뭐 미감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상대적이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예쁘다 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참여형 미술을 할 때 예쁘다라고 할 수 있는 물성, 특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청각 장애인이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침대에다가 스피커를 이렇게 붙여놓고 볼륨을 올린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붙이고 음악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아는 음악과 내가 아는 음악이 되게 다른 거란 생각이 들었고, 이 내가 아는 음악과 이 사람이 아는 음악은 대체 뭘까? 그 차이는 뭐고 어디서 우리는 음악에 매료되고 즐거움을 느끼는 걸까? 이 진동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무대 겸 감상 장치 겸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대한 10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물 저장 팩이 있어요. 보통 농업용으로 쓰는데 그거를 사서 물을 넣고 스피커를 붙여가지고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음악을 같이 느끼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어떠냐? 그때 잘 들린다는 아니고 잘 느껴진다. 잘 느껴진다고 해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어느 발달 장애인이 꼭 어떤 장애인이라는 그런 타이틀 없이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휠체어가 타신 분들도 좀 긴 탁구채를 제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뭐 커다란 탁구채를 만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공이 계속 튀어나오고 들어가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되게 흥미로워하는 부분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디로 튈지도 좀 모르고요. 바람 영향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작 과정 중에서 어려웠던 점은 그 탁구공이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순환하는 그런 과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구멍이 좀 작다고 한다면 탁구공이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탁구공이 어느 정도의 그 단차를 줘야지 밖으로 튀겨나가야 되나 그런 간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는데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네. 낮은 자리에 앉으면 어때? 앉으면 어때? 낮은 자리에 앉으면 어때? 여러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생스러운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어때라는 말이요. 최고의 긍정적인 말의 극치예요. 그래서 어때전이에요. 굳이 얘기를 했을 때 장애와 비장애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짓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워크숍을 대하면서 그러니까 고민했던 점 그리고 신경을 쓰고 싶었던 점은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다 인지하지 않은 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저 친구 왜 저래? 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쉬운 놀이 같은 형태로 접근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여서 그걸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 섞일 수 있는 거. 그 누군가랑 같이 뭔가 이렇게 교류한다는 느낌 같은 게 크게 이렇게 별게 아닐 수도 있겠다. 조금 같이 오랫동안 어떤 거가 좋아하나 이런 거는 즐거움이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베리어 프리 운동장에서 모두의 좀 즐거움을 알아차려 줄 수 있고 이게 뭔지 자꾸만 알아차려 주다 보면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자, 발을 한번 디뎌보세요. 벽돌 바닥이에요.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무 있나요 혹시? 나무, 예, 네. 이 나무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사실 합판이에요. 예. 원목이 아니고요, 합판이에요, 합판. 나무의 냄새는 나무의 이름이에요. 예. 자기요, 뒤로 해보세요. 아까 제가 벽돌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배리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것도 크지만 건축에서 볼 때는 꼭 무슨 이렇게 슬로프를 해야 되고 뭐 무장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없애야 그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으니 마음의 문이 열리나요? 이제 혹시 어떠세요? 무서우신가요?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뀌었어요. 네, 일로 오세요.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면 90% 정도 시각에 의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감각을 살리라고 말을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각을 좀 많이 안 보게 한 상황에서 공간을 느끼게 했는데 나름 고시도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공간을 훨씬 더 극대화해서 느끼시는 그 경험들이 표현된 것 같아서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일지 한번 이제 안대를 벗어보세요. 여기 바닥이 뭘까요? 플라스틱 타일이에요. 그냥 고무 플라스틱 타일이에요. 네. 자,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2번 이상은 경험하는 곳이에요. 근데 또 눈 가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또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핸드레일도 있어요. 자, 이 건물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높이는 얼마 정도일까요? 오늘의 이 공간의 경험은 일부러 이렇게 안대도 하게 한 거는 우리한테는 다른 감각이 있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늘은 공평하게 5감, 6감 다양한 감각을 줬는데 우리는 너무 눈만 가지고 산 거죠. 요게 여러분 생각의 폭이에요. 크기와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자, 이거 나 좀 커? 나 좀 큰 인간이야? 어디 갔을까? 여기 있다. 안대를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멘붕이 와갖고 독특한 소리하고 이런 게 마치 이 길로 이렇게 뚝 떨어질 것 같은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두려울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저는 이 공간을 지금 한 4년째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 잠깐 감각이 없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두려운데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실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겠다. 그건 안대를 했을 뿐인데. 안대를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끊어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난 그 부장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제가 그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뭐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참여해주신 다른 분들이 더 재밌어하시고 본인들의 감각에 대해서 느끼면서 그러면 얘네들도 표현은 많지 않지만 나랑 비슷하게 느꼈겠다. 자기의 경험을 빌어서 소위 말해서 장애라고 한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공감해주는 기회거든요. 그게 저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는 시간, 같이 놀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궁극에 있는 그 심리적 벽을 좀 흐리게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야, 다시 돌아왔어. 나가는 길이 어디죠? 우리 돌아왔어요. 여기 돌아왔어. 그냥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여기랑 여기랑. 엄청 당황스러워서 계속 헤맸는데 지금 이렇게 체험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계속 똑같은 데만 맴돌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I don't want to clear. You should come here. You should come here. Very beautiful and interactive playground. 안녕.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도심 한복판에서 저희 아이들 또 저희 동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아이들이 다 함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작게나마 또 짧게나마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놀이터라는 공간 특성 자체가 굉장히 활기차고 놀고 자연스러운 공간이라서 그렇게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유쾌한 것 같아요. 그 대학로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지내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뭔가 오감의 놀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맨 처음에 그 목소리가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잘 듣기는 어려워도 끝까지 듣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는 아무나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노래나 목소리 샘플을 좀 부탁했었어요. 근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덧붙여 주셨고요. 그리고 정전이라는 전자음악가와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에서 베이스를 쳤던 정중엽 씨, 그리고 그 전자음악가 겸 DJ 이사율, 이렇게 어제 24일은 그렇게 4명이서 이제 음악을 틀고 직접 라이브 연주도 했고요. 왜 약속을 하는 거지? 또 봐요. 또 봬요. 수고하셨어요. 함께 하기로 한 음악가들과 함께 만나서 앉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저도 사실 제안이 되게 즉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래를 내가 구현해야지 이러면은,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도 아플 수 있단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아, 이런 보이스, 이런 감정선들이 이 사람만의 되게 고유의 것 같은데, 물론 이걸 이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다르게 같이 좀 해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어요. 시도 좀 주고받고 메일도 좀 주고받고, 그리고 만났어요. 그럼 지니 씨 어떻게 이 뮤지컬이라든가 시라든가 어떤 문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메일에도 적어주셨잖아요. 자기의 시도 알려주셨고. 자, 녹음 들어갈게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소설도요? 뮤지컬을 되게 좋아했어.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야기도 좋아했지만 음악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 사실은 그래. 사실은?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돼서 글로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니 씨 목소리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고 했던 친구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 매개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울림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엎드려도 보고 스피커도 안 하고. 저는 사실 그런 음악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은 좀 익숙한 어법은 아닌데 귀를 기울였을 때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음악들인데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같이 해볼 수 있으면 나눠왔으면 좋겠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딸기는 맛있어, 손가락은 길어,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달림은 멀어, 먼 건 너와 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비장애인이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영상이라는 게 시청각 매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한테 무조건 배제가 되는 장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기획도 정말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비장애인, 장애인의 대상의 확정부터 굉장히 어렵고 분명히 결정질 수 없는 거라는 결론이 나서 그렇다 하면 그냥 모두에게 불편한 영상을 만들자. 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제가 아는 황영강 씨라고 독어를 전공하는 그 시각장애인 분이에요. 그분이랑 같이 기획부터 계속 아이디어를 주고받다가 엉숭이 엉덩이는 빨개를 개사한 그 가사를 가지고 또 먼저 음악을 작업을 해주셨거든요. 그 음악을 듣고 느껴지는 그 연상 이미지들을 저에게 말로써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제 손으로 그분의 컨셉을 재현한 시각 이미지들이 뮤직비디오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저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그다음에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창작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막잔 마셔! 하나, 둘, 셋, 넷! 이런 그 시청각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공연들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해요. 가끔 이제 불을 암전 시켜놓고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정말 그 마음에 이게 전달이 정말 되겠지? 될까? 되겠지? 이게 아마 울림으로 전달이 될 거야. 막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오늘 옆에서 수화도 해주시고 관객분들도 호응해주시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감정이 좋으면서 되게 오묘했어요. 되게 오늘 조금 감동스러웠어요. 노인들이 보청기가 있든 없든 어쨌든 비트를 느끼는 수는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비트 이상은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비트를 좀 전해주고는 싶어요. 그리고 제가 통역하는 기준은 청인인 제가 소리나 음악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어떠하다를 기준으로 전달을 해요. 물론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이 계시겠지만은 일단 제가 통역을 하니까 제가 느끼는 바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서 또 최소한 분위기가 즐거우면 즐거운 부분을 전해줘야 되고 이게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든다라는 걸 좀 전해주고는 싶어요. 근데 비가 나무를 안아주었네. 나무는 너무 기뻐 불이 빨개졌네. 그래서 단풍이 되었네. 가을이 오는 건 순간이었지. 저는 사실 공연할 때 진동으로 들으신다고 하셔서 진짜 그냥 제가 노래하는 중에 옆에 이렇게 저를 좀 만지고 있으시라고 할까라고 생각했다가 어떤 분들이 와 계신지 몰라가지고 그건 못했는데
네, 이 수아 옆에서 하시는 걸 보고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몸짓과 진동만으로도 또 무엇인가가 느껴지겠구나. 어떻게 보면 더 상상의 것들을 더 느끼실 수도 있고. 가사를 읽는다는 건, 글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데 그거를 읽고 몸짓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같이 옆에서 전달해 주시는 모습이 어떤 경계들을 허무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나는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이렇게 옆에서 곁에서 수화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김홍란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화는 너무 아름다운 춤 같고, 또 최황순 선생님께서는 정말 연극 배우처럼 너무 멋져서 노래 이상으로 아름다움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수화를 하시는 걸 밑에서 보고 나 정말 배우고 싶다. 저희가 오늘 하나만 배우죠. 그러면 안녕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우리 같이 배워봐요. 팔을 쓰다듬고 살며시 쥐고, 두 번 안녕. 네,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서 소리를 못 듣는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이 이번에 와서 느끼시면서 달라지신 거는 그들의 목소리가 고유했기 때문이고, 고유해서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아름다운 만큼 그만큼 자격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인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불쌍해서, 힘들어 보여서, 그리고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간접적인 2차적인 어떤 의식으로는 물론 그래서 사회가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은 부차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는 이 사람도 자기만의 영역과 온전한 어떤 주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이걸 존중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을 해줘야 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거든요. 청각장애인이랑 같이 그 얘기를 즐기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저희가 수화 통역을 안 하겠어요?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까지 진전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 좋은 작가들, 그리고 고유한 어떤 목소리의 영토들,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서 많이 드러내고 많이 접하게 하는 일이 저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틀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는 장이 우선은 펼쳐진 것만으로도 사실은 벅찼는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계 놀이터라고 하는 아예 공간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베리어프리 놀이터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이 장으로 같이 모여서 있었으면 하는 게 함께 운동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잘 재밌게 잘 놀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열려라 함께 막.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이 섬세해지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약간의 자신감도 좀 더. 어쨌든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충분히 와주지 않은 점에서는 너무 아쉬운 일인데, 그 다른 반응들이 어떻게 더 이렇게 이 공간하고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뭔가 하루 종일 살도 부딪히고 서로 만지고 물성을 이용해서 서로 엮고, 그런 것들에 이제 제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개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참여형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장애인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많아서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다양함을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시민들을 위한 물침대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이런 오픈된 곳에서 배리어 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그런 걱정도 따라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가져가는 건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씨가 내 목소리가 너무 좋다. 내 말투가 좋다고 했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녹음하면서 되게 조금 괜찮은가 보다. 저한테도 되게 나름 좋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의 장들이 많이 넓혀지고 많이 생겨서 그런 예술의 장을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많이 보고 많이 겪고 많이 경험하게 된다면 벽이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니까 했다고 나니까. 그쵸. 그거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러고 지지고 볶고 한 거죠. 아니었으면 진작에 진쌤이니까 한 거지.